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캔들, 영어로 얘기하면 캔들이고요. 촛불, 이걸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캔들이 생겨난 유래는 일본에서 생겨난 거죠. 한 350여 년 전에 일본의 거상, 큰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쌀을 사고 파는 큰 미국상이었던 그 혼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혼마라는 사람이 쌀 거래를 하면서 거듭되는 실패를 성공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흐름을 당일의 흐름을 내지는 이제 주기별, 분기별, 계절별 흐름을 이제 그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추세가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흐름이 변하기 전에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가를 해석하고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이제 생겨났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일반적인 그 차트에는 캔들을 도용을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형태고요. 이 캔들은 일본식 차트 형태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건너온 차트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선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으로 종가, 그다음에 시가, 고가 이런 부분만 이제 표기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혼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던 게 나중에 이제 1900 한 40년도, 50년도 이런 시기에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형태가 됩니다. 캔들 차트 이론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차트의 해석과 모든 차트가 찾아내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리다가 오르는 시점, 오르긴 오르는데 어느 주기에 쉬어가고 어느 주기에 쉬어가는데 쉬어가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상승 추세로 잘 가던 게 어떤 때 반전이 돼가지고 하락 추세로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캔들은 또 캔들만의 나름의 그 적용 방법과 나름의 해석 방법을 도용을 해서 이제 차트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캔들 이론을 접하게 됐고요. 캔들 이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캔들 이론 분석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현재 캔들 서너 개, 두세 개, 내지는 이제 그 부근에 있는 캔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직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봉세계면 적산병, 흑산병, 내지는 상승 장악형, 하락 반전형, 이런 식으로 붙여서 봉 3개, 봉 2개만을 해석하는 걸 캔들 차트 분석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캔들 차트 분석을 조금 들여다보고 나서 보면 캔들 차트는 전체를 보고 캔들 차트의 분석의 가장 핵심이고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의 추세를 먼저 진단하고서 그 캔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제가 이제 본 분들 중에는 이 얘기를 대입을 해서 캔들을 풀어내는 분들은 그렇게 좀 적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막대기 3개로 일봉 서너 개로 이게 무슨 해석이 되느냐, 안 맞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 이론 자체가, 이 논제 자체가 그 보편성, 평균적인 흐름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얘기고, 이 캔들 이론을 조금이라도 책을 보셨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하신 분들은 이 캔들이 나타난 지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 중에 나온 캔들인지 하락 추세 중에 나온 캔들인지 아니면 바닥에서
상승 방향으로 이동하는 첫 지점에서 나온 건지 중간 지점에서 나온 건지 그 전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첫머리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고 빨간색 양봉이죠. 양봉 세 개면 붉을적 해갖고 적삼병, 빨간 병정이 세 명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파란색 개념을 안 썼나 보죠. 그래서 이제 까만색을 내린다라고 보고 음봉이 세 개면 흑산병, 내리는 병정이 세 개가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내린다. 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캔들 차트 분석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비하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캔들이 상승 추세 중에 나온 캔들인지 하락 추세 중에 나온 캔들인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극과 극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캔들 차트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캔들이 직전 추세에 따라 반대 해석이 된다. 결론은 뭐냐면 직전에 진행되고 있는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하락을 거듭하던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지점에 첫 신호를 찾기 위한 것이 캔들 차트 분석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까지 다른 캔들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 지점에서 이 캔들이 나타나면 좋은 신호다. 이 지점에서 이 캔들이 나타나면 나쁜 신호다라는 얘기에 핵심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똑같은 캔들이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추세가 어떤 추세냐에 따라서 해석이 극과 극의 반대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캔들이 생겨난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이 해석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놔 봤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부분의 그림을 보면 시가라고 돼 있어요. 시가. 빨간색 막대기와 파란색 막대기가 이제 상하로 배열돼 있고요. 위로 빨간색 막대기 쪽에 위로 올라가면 상승하는 거고요. 그렇게 끝나면 또 상승으로 끝나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방향으로 주가가 진행되면 하락하는 날이 되고 그날은 주식이 내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그날 아침에 딱 시작한 가격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고 내려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시가가 정해지지 아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기준가. 기준가는 뭐냐면 어제 저녁에 마감을 한 장부가예요. 어제 이 주식이 10,0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기준가가 됩니다. 어제 저녁 끝난 가격이 오늘 아침에 기준가가 되는 거죠. 이건 맞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시가는 그날 또 무슨 다른 데서 이제 좋은 얘기를 들었는지 시작도 하기 전에 산다고 막 주문을 넣은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 올라서 시작해요. 그래서 시가는 기준가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이 되는 가격은 기준가죠. 어제 저녁에 끝난 종가. 그게 이제 기준가고요. 시가는 오늘 아침 장 시작 땡 하면서 시작한 가격.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고 내려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고요. 올라가요. 상승으로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끝난 가격이 그 막대기의 끝 지점이에요.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끝난 지점이 그 막대기의 끝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날의 장 마감할 때 상황을 체크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장 마감할 때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오른 채로 끝났다 그러면 제일 높은 가격이 끝나는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장중에 이런 경우가 많죠. 오늘은 한 10시쯤에는 엄청 올랐는데 내려갖고 빨간불로 끝나긴 했는데 내리긴 좀 내렸어. 오전 10시에 올랐던 것보다. 그러면 그 흔적을 뭘로 표현하냐면
꼬리로 표현합니다. 그게 오늘 중에 제일 올라갔던 가격이 그 지점이고요. 오른쪽 그림에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올랐다가 내려가서 끝나면 끝나는 지점은 막대기하고 이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종가는 저렇게 되고 위에 꼬리가 달린 건 뭐냐면 그날 중에 제일 높았던 가격 아니면 제일 낮았던 가격이 되는 거고요. 낮았던 가격도 있고 높았던 가격도 있고 그러면 위에도 흔적이 남고 아래도 흔적이 남겠죠. 근데 끝나는 가격은 높았던 가격보다 낮은 거죠. 오늘 10,000원도 찍었는데 8,000원에 끝났어. 그러면 제일 고가로 찍은 거는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종가는 막대기하고 한 몸이 돼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의 흐름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면 꼬리가 남는다. 그래서 주식말로는 윗꼬리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랫꼬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한 번도 안 내리거나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이 끝나면 꼬리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끝나는 가격하고 제일 높은 가격이 됐든 제일 낮은 가격이 됐든 똑같으니까. 그런데 오르기도 했다가 살짝 내리고 오늘 엄청 그 버라이어티한 날이야. 오늘 10,000원까지 오늘 그 10,000원에 출발했는데 3,000원까지 갔다가 20,000원을 찍더니 8,000원에 끝나더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경우를 윗꼬리는 제일 높게 찍어봤던 가격, 그날 중에 제일 높은 가격, 그 다음에 밑쪽으로는 제일 낮게 떨어졌던 가격, 그리고 끝나는 가격은 어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형태의 캔들이고요. 그러면 시작한 가격하고 끝나는 가격하고 똑같다. 기준가도 같고 시가도 같고 뭐 종가도 같고 이렇게 되면 딱 수평으로 딱 끝나는 거죠. 기준가는 어저께 저녁에 끝난 가격이고 시가는 오늘 아침에 시작한 가격이고 종가는 오늘 저녁에 오늘 장 마감할 때 끝난 가격이거든요. 전부 다 같다면 그냥 수평으로 딱 누워요. 그런데 낮았다가 막 끌고 올라가더니 본전에 끝나더라.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왼쪽 부분의 그림 중에 윗부분이 되는 거죠. 왜? 꼬리는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그림은 뭘까요? 시작한 가격이나 끝나는 가격은 똑같아. 왜? 출발한 데나 끝나는 데나 같으면 선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위로도 올라갔다가 아래로 또 내려갔다가 한 흔적이 그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날 고가는 있었고 저가는 있었지만 시작한 가격에 끝나기를 같이 끝났더라. 그 밑에는 뭐냐? 시작한 가격하고 끝난 가격은 똑같죠. 왜? 수평이니까. 그런데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본전에 끝났어. 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 걸 보면 수평이 아니죠. 그냥 선이 아니고 두께가 좀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작한 가격하고 끝나는 가격하고 일단 다르다. 왜? 막대기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위로 많이 올라가다가 다시 쫙 내리는데 본전보다는 살짝 위에 끝났어. 시작을 해갖고 엄청 내렸거든. 근데 뭐 어느 순간 막 다시 올라가더라. 그러더니 그래도 본전보다는 조금 낮게는 끝났긴 했는데 엄청 장 막판에 막 갖고 올라가서 끝났어. 그 그림이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캔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하루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과학적인 형태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꼬리 중에 윗부분은 그날의 제일 고가 부분이고 몸통 부분은 끝난 거다. 근데 몸통 부분이 출발과 끝난 가격이 같으면 그냥 평평한 선 하나로 딱 끝나는 거고요. 다르긴 다른데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저런 이제 조그만 사각형 형태로 나오는 거죠. 빨간색 저런 거 보고 이제 뭐 비석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시가는 밑에 부분에 이제 선이고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 올라갔어요. 당일 장중 최고가까지 쫙 가더니 누가 그렇게 팔아대는지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시가까지는 안 가고 그보다 조금 위에 끝났어요. 그러면 시가하고 종가는 다르기 때문에 막대기로 얇긴 하지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고가도 표현이 되는 거죠. 밑에는 저가인데 같은 해석을 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 됩니다. 그 차트 하나에도 그날 하루의 흐름이 다 읽어낼 수가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져요. 엄청 올랐다가 빠졌는데 본전 근처에 끝났네. 내일은 저 팔다가
못한 놈하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힘들게 받아낸 애하고 한 번 더 싸워갖고 안 되면 내려갈 수도 있겠네. 뭐 이제 이런 논리도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 이제 그 차트 캔들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앞에 모양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루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뭐 이런 거죠.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해요. 주식말로는 빨간색 긴 막대기. 아침에 시작해갖고 저녁까지 내려본 적이 없어요. 동그라미 점으로 찍어져 있는 게 출발점이고 화살표로 진행이 되다가 끝난 지점이 그 지점이다. 그거를 캔들로 표현하면 쭉 올라간 캔들이 되는 거죠. 두께는 어차피 하루 캔들은 같이 표현을 동일한 두께를 표현하니까요. 내린 거는 시작한 지점에 시작했는데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가더니 끝난 시간에 거기에서 끝났어. 이거는 뭐냐면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세거든요. 새롭게 이 주식 가격이, 이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구매자들이 나타나서 물갈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수익이 나서 이제 더 좋아질라나 봐 그래갖고 이제 더 보유자가 추가 매수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매수가 주식에서는 핵심이에요. 그 매수를 좌우하는 게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하루를 놓고 봐도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산 사람밖에 없어. 팔더라도 다 자기가 사주면서 가는 그림밖에 안 나왔어. 라고 해서 장대 양봉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가격은 모조리 내가 사주겠다. 내일은 이 가격이 싸질 거니까 라고 확신을 하는 대상이, 아니면 개인들의 심리가 모여서 저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좋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은 지금 이 가격이라도 사는 게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큰 매수를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오늘부터 모조리 다 사라고 시장에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오늘 장 시작하면서 무조건 갖다 팔아. 지금 가격에 못 팔면 내일 모레 연속 이어지는 거에는 더 손해를 봐야 돼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는 거죠. 아니면 나 급하니까 무조건 팔아야 돼라는, 아니면 이 주식 더 떨어질 거야 하는 시장의 심리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오긴 나오겠죠. 중간에 나오는데 그 힘을 완전히 압도하고 막 팔아 제끼고 내려가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 가격을 저항해보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오르긴 틀렸다. 아니면 한동안은 약세를 면치 못하겠다. 뭐 이제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밑꼬리를 다는 거는 점 찍어진 부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장 시작해갖고는 좀 막 내리대. 그러더니 웬일인지 쫙 받아갖고 쫙 올라가. 그래서 끝나는 거는 시작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게 끝나요. 망치처럼 만들어놔요. 그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하루 흐름이 흘러갔다. 뭐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이죠. 밑에서부터 열심히 갔는데 어떤 놈들이 팔아가지고 그 가격은 못 지키고 밑으로 살짝 밀려서 장 마감이 됐어요. 그러나 시작했던 가격보다는 굉장히 이제 폭을 벌리는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따로 부르는 용어들이 있죠. 뭐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니 장대 음봉이니 뭐 영어로 이제 또 부르는 표현들도 있고요. 이거는 망치형이니 뭐 영망치형이니 그다음에 교수형이니 이런 이제 그 기타 그 각자 캔들 형태에 이제 붙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밑에 그 파란색
형태를 보면 시작한 가격은 기준가죠. 그 끝난 가격은 기준가보다 밑으로 가서 끝나면 파란색이고, 기준가 지평 저 뭐라 그래, 뭐 뭘로 표현해야 되나, 평균대로 보면 그 위에 올라서는 발판, 그 발판보다 위로 가면 빨간색이고 밑으로 가면 파란색이에요. 뭐가? 장 끝난 가격이.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은 반등하면서 끝나긴 했으나, 오늘 출발한 기준가보다도 낮게 끝나면 무조건 이제 파란색이죠. 왜냐하면 밑에서 다 놓은 거니까. 위에서 놓은, 기준가보다 위에서 놓은 건 빨간색, 기준가보다 밑에서 놓으면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요 이제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한없이 내리더니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주더라. 그런데 아침에 시작한 정도까지를 다 사줄 정도 그 강한 매수세는 아니고, 그냥 일부 사주면서 조금 오르는 척 하면서 오르는 듯 끝났어. 뭐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밑에 거는 이제 내리는 듯 하면서 끝났어. 뭐 이런 거고요. 밑에 거 그림은 뭐냐면, 장 시작하면서 시가가 뭐죠? 시가. 시작한 가격이죠. 기준가는 뭐죠? 어제 장 끝난 가격이죠. 기준가는 위에 있는 선이죠. 그거보다 폭을 요만큼이나 벌린 채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준가하고 시가하고도 달라. 이런 걸 보고 이제 갭을 이만큼 띄웠다, 그런데 내렸다, 그래서 갭 하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만큼 갭을 두면서 가격이 내린 채로 시작해서, 그럼 뭐 계속 내리겠죠. 계속 내렸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조금 샀다. 그래서 받아갖고 올라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밑에 그림 보면 기준가보다 낮게 갭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기준가까지 다시 누가 막 사가지고 올라가는 척 하더니 내려가가지고 시작한 가격보다도 한참 밑으로 다시 끝나요. 그럼 시작한 가격 표시하고 끝난 가격은 막대기에 이제 바닥이 되니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피레침 같이 위에 볼록 튀어나오고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이제 유성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밑에 보면 밑에 내려간 가격도 있고 최고가도 있고 최저가도 있고, 시작한 가격이 끝난 가격이 기준가보다 높으면 이제 네 번째 그림의 윗부분 빨간색 그 양봉 뭐 이렇게 표현해요. 팽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은 같은 이제 팽이긴 한데 음봉으로 시작된 거고요. 그러나 이 캔들 하나만을 놓고 보면 옆에 이제 써지면 뭐 바닥권에서 나타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게 아무데서나 나타난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부여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이제 해석은 가능하고, 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때하고 한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하고 장대 음봉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든요. 세력의 의도 내지는 투자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 반영된 걸로 굉장히 그 신뢰도 높게 이제 판단하는 봉들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 장대 양봉이 많이 오르는 중간에 꼭대기쯤에서 하나 탁 나와요. 그러면 과열됐구나, 너무 뜨거워졌구나, 하루 이틀은 더 오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로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주의를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리거나 횡보 구간에서 저런 장대 양봉이 하나 탁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중에 뭐 팔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사줄 마음이 있을 정도로 강한 매수 의욕을 가진 대상이, 아니면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다 몰렸다.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 이 가격대에 저렇게 많은 물량을 자신 있게 사주니까. 그래서 장대 양봉은 양과 양, 동양 철학에서 보면 이 음양의 조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캔들 이론도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한참 좋고 전성기가 이제 양으로 보면 전성기에 정말 멋진 그림, 장대 양봉이 딱 나오면 뭐냐면 양과 양이 딱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출현하는 거죠. 이럴 때는 몸을 낮추고 조심해라.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없이 꼬자제하고 그지꼴을 못 면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타나요. 강한 음의 흐름 중에 또 강한 양의 흐름이 나타나요. 이럴 경우에는 중화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내리던 놈이 중간 정도 가격치를 보면서 올라갈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논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캔들의 형태는 뭐냐면 좋을 때 더 좋은 캔들이 나타나면 조심해라. 안 좋은데 좋은 캔들이 나타나면 그만 좌절하고 좋아질 수 있으니 준비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들어가면서 할게요. 한꺼번에 이제 다 설명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두 가지 캔들의 형태 중에는 또 이제 이런 형태도 있어요. 아까 이제 말로 다 설명드렸던 건데요. 시작한 가격과 끝난 가격이 같으면 저렇게 수평선으로 끝나는 거죠. 저런 형태다. 그림 보시면은 요 왼쪽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십자가 형태들, 이런 형태들 옆에 있는 곡선 그림을 보시면 대충 조금 이해가 좀 좋으실까 하고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점으로 찍은 거하고 화살표하고가 점으로 찍은 게 출발한 거고요. 내려갔다가 위로 또 올라갔다가 끝나기는 점으로 찍어놓은 출발선하고 똑같이 끝났다. 이런 게 이게 도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들이 있다. 한 개 이제 추세들이 그 한 개 캔들 형태에는 요런 형태도 있고 요런 형태도 있고 두 가지 이제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렇고 점 찍어진 게 출발점이고 화살표 방향으로 선하고 딱 다음 부분이 이제 끝난 지점이에요. 하루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캔들 모양으로는 요런 흔적이 남는다. 이제 요거는 시작하고 끝하고 같은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은 그럼 한 개만 있느냐? 두 개도 있다. 두 개가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냐? 두 개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 정해 놓은 것 중에 갭 상승, 갭 하락이라는 게 가장 이제 신뢰를 할 만한 이제 추세 흐름의 이제 그 캔들 지표고요. 그 캔들 이론 중에서 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꼬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캔들을 해석할 때 갭 오르긴 오르는데 팡 붙어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그냥 동시에 팡 붙어가지고 가격대를 확 뛰어넘어갖고 시작하는 게 이제 갭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갭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하는 거. 내리긴 내리는데 도무지 이 주식은 꼴도 보기 싫다 해갖고 동시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하는 가격 자체가 한참 아래 가격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갭 하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캔들은 향후 진행 방향에 굉장한 힌트가 됩니다. 아니 팔아도 어쩌면 있는 놈들이 다 몰려갖고 가격이 상관없이 다 집어던지냐고. 그럼 다음의 흐름은 볼만하겠네. 아니 산다는 놈이 뭔 소식들을 들었는지 미쳐가지고 가게 문 열리기 전부터 그냥 무조건 달래. 썩은 것도 갖고 와. 다 갖고 다 산다니까. 다 껴서 줘. 그 정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 흐름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만큼 이 갭이 생기는 그 캔들의 모양은 대체로 흐름 방향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많이 하는 이제 형태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상승 장악, 하락 잉태, 흑운형, 뭐 관통형 이런 거는 그 참고 삼아서 이제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 장악형이 바닥에 하락 추세나 횡보 추세에 나타날 때하고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때하고 흐름이 많이 달라요. 똑같은 해석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하락 잉태가 상승 추세 중 꼭지 부분에서 나타나면
이게 반대 해석이 되거든요. 상승 잉태가 아니고 하락 잉태가 돼요. 그런데 하락 추세나 횡보 추세에서 느닷없이 저런 캔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상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캔들을 해석할 때는 무조건 캔들의 형태가 두 개가 저런 모양이네. 외웠어. 책에 저렇게 나왔어. 내지는 뭐 동영상 설명 안 되면 그렇게 설명했어. 그래서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캔들 이론의 기본은 뭐냐면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의 흐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상승 추세 중에 이게 나타났네. 하락 추세 중에 이게 나타났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밑에 여기에 글씨로 이제 좀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금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설명할 부분이라 요거는 이제 그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형태가 세 개예요. 캔들이 세 개가 만들어진 형태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믿을만한 형태가 적산병, 흑산병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적산병은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병정, 일본 용어니까 빨간색 병정이 3명 연속 있다. 흑산병은 검정색 죽으러 가는 병사가 3명이 연속 나타난다. 그러면 죽겠네. 적산병은 이기러 가는 병사가 주식에서는 오르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내리는 게 지는 거고. 이기는 힘이 좋은 병사가 3명이 연속 출연했다. 많이 오르겠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적산병이 상승 추세 기간 중에 나타나는 건지 하락 추세 기간 중에 나타난지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나타나는 음과 양, 밑에서 양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고요. 위로 가는데 양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타 죽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라는 신호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정도 안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다 태우고 끝내자는 소리 아니겠어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적당한 리듬 정도 파동 이론에 맞춰 보면 파동 이론이나 동양 철학이나 잘 맞습니다. 조금 가면 조금 쉬었다가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조금 쉬면서 내실을 기하고 안정을 기하면서 좀 다지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출발과 끝까지 미친 척하고 막 달려가요. 숨막혀 죽겠죠. 죽자고 하는 짓이죠. 그거는 운동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거나 과열되거나 중간에 뭔가 좀 정비하거나 다듬거나 하는 작업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심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제 철학적인 개념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잘 가고 있는 와중 상승 추세에 적산병이 나타나면 아휴, 안 그래도 잘 되는 집에 왜 기름을 부은데 그냥 가만 놔둬도 잘 먹고 살겠구만.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좋은 해석이 될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정말 죽겠어. 뭐 되는 일도 없고 뭐만 했다 그러면 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데 적산병이 바닥에서 당 출현해요. 그러면 야, 누가 쌀 꽂으러 오는 사람이 나타나나 보다. 라는 논리로 위안을 삼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뭐 저희 밴드 이름 마중물인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흑산병도 같은 원리겠죠. 잘 가고 있는데 흑산병이 당당당 나타나요. 그러면 쉬어가라는 건가 보구나. 나도 일단 팔아볼까? 라는 논지가 더 맞는 거고요. 저점으로 막 기고 있는데 저게 나타나면 폭락하겠구나. 라는 논리로 투자에 임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좋은 지침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밑에 이제 석별형, 샛별형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형 오르는 날이 두 번 계속되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두 배 정도 큰 힘으로 샛별형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배 정도 큰 힘과 큰 매수세가 붙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내렸던 정도 높이를 절반을 훨씬 넘어가 버려요. 논리상으로도 봐도 좀 오르겠네. 이제 그만 내리겠네. 이런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캔들을 놓고서 엄청 내린 놈이 바닥에서 가까스로 딱 버텨서 기더니 그 다음에 센 놈으로 오셔 데려왔네. 조심해야 되겠네. 앞으로 올라가겠네. 이제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있을 때 단일 캔들, 두 개 캔들, 세 개 캔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 직전에 얘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얘 뒤에 있는 그 주변의 인물들, 행색, 왜 이몽룡이 그렇잖아요. 행색은 그짓골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암행어사더라. 자기 하나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보려면 이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주변에 친구를 봐라. 이런 내용도 요지가 같을 수 있을지 몰라요. 뭐냐면 캔들이 두 개 출연했고 세 개 출연했고 이랬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판단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고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유지해 왔던 그간의 생활 패턴, 그 사람이 진행해 왔던 그간의 사업 흐름을 볼 때 사업을 더 잘할 것 같다. 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 잘 끌고 갈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을 해석하기 전에는 먼저 추세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전 차트에서 캔들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단순히 봉의 모양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실제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봉이 위치한 추세와 그 추세에서 일어난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동반되면 강력한 상승 추세로 주가 방향을 예고한다. 천정권에서 나타나는 장대 음봉은 매우 강력한 하락 신호이다. 거래량이 동반되면 동반될수록 더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러죠. 급등 구간에 나오는 장대 양봉은 사망 선고다. 맞는 말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왜 그걸 큰 폭의 하락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세력이 그 매수를 끌고 가는데 쓰는 돈이 얼만데 그 구간에서 산 개미들하고 나눠 먹겠어요. 그건 뭐냐? 팔겠다, 팔았다라는 신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밑에서 나타날 때하고 위에서 나타날 때하고 해석을 달리한다. 장대 음봉이 밑에서 나타날 때하고 위에서 나타날 때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나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은 완전히 죽어 자빠져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놈이 진짜로 힘을 쓸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척이라도 하다가 죽겠죠. 그래서 길게 이어질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말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간에서는 반등 신호는 되겠죠. 천정권에서는 장대 음봉은 사망선고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점에서 나타나는 윗꼬리는 하락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 물량 털기다. 윗꼬리는 그 높이까지 못 지키고 밑으로 밀려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내 힘으로는 못 버티고 서면서 끝나면은 윗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윗꼬리가 밑에 구간이 아니고 윗 구간에서 생기면 그렇게 높은 구간, 가격대가 높고 고점대에서 생기는 거는 누구나 불안해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내릴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사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좀 내릴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갔다 가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많이 올라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휴, 이 정도 높은데 아휴, 이거라도 먹었으니까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줄을 잇기 시작을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 고점으로 갔는데 윗꼬리들이 자꾸 나오면 그 주식은 나중은 모르겠으나 단기간으로 보면 빠지는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고점에서 양봉일수록 윗꼬리 달린 고점에서 양봉일지라도 윗꼬리 달린 캔들이 발생하면 하락 신호다. 가격 높은데 그걸 못 지켜내고 윗꼬리가 생기는 거는 일단 그 꼬리만큼은 팔았잖아요. 위에서 많이 팔아서 꼬리 구간이 물량이 많은지 밑에서 버티는 구간이 많게 끝났다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구간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서 팔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구간이 목표가가 됐거나 했던 사람들이 파는 행위를 시작을 해요. 추세는 추세를 부른다. 추세 추종의 원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판 놈이 생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불안해지는데 나도 팔아야 되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속 진행이 되면 내지는 그 길이가 길어버리면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나와버리면 파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승 초기 세력들은 매집을 위한 양봉, 음봉, 양봉 형태의 양음양 패턴을 자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캔들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요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런 형태를 가지고 매매법에 적용해 보자라는 거고요. 양음양 패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상승 초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얘기하면 5일선 위에서 노는 바닥에서 이제 첫 출발하는 강한 상승 구간에서 써먹는 거고요. 그 구간 지나가면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 힘이 좋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이 매매 방식은. 근데 이제 자주들 인용하시니까 여기다 갖다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단기 매수 포인트고 개인 물량을 털면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음봉을 하나씩 껴넣는 거다. 이제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양음량을 표현을 자세히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이제 형태가 된다. 상승 초기 세력은 매집을 위한 양음양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단기 매수 포인트다. 상승 음봉은 가급적 몸통이 짧고 전일의 양봉에 비해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 이것은 세력이 이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만 유발시켜서 저가에 매도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사겠다라는 건데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연구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겠죠. 연구해 보셔 가지고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하고도 맞는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활용할 만한 매매법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매매법에 대한 생각은 거의 대부분 상승 초기 구간 정도에는 잘 맞을지 모르나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매매하는데 쓸 수 있는 스케일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강하게 가는 것. 이동평균선 용어로 하면 5일선 위에서 노는 거죠. 선에 닿고 선 근처 갈 일도 없고 그냥 위에서 노는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진행될 때는 음봉이 나타나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양음양 패턴의 기본은 뭐냐면 무조건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돼요. 캔들이. 그런 구간에서는 잘 맞더라.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내용들이고요. 갭.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갭이라는 거는 나중에 한 페이지를 갖고 더 설명드릴 내용인데 갭은 뭐냐? 이 위에 상승할 거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어느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고급 정보를 습득했는데 자금이 굉장히 큰 소수의 대상자들이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사도 된다. 왜? 무조건 오를 거니까. 오를 거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진 매수 대상자, 매수 심리가 동시에 딱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고 뭐고 뭐 생각 없이 오늘 나와 있는 물량은 다 산다 이런 정도의 과열이 될 정도로 매수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진 매수가 한꺼번에 몰렸어요. 단기간에는 내릴지 모르나 그냥 세력이 그냥 돈 먹게 이쁘게 가주진 않잖아요. 단기간엔 내릴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보면 이 상승 갭이 오를 것에 대한 예비 신호다.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도를 더하는 것이겠죠. 이제 상승 갭에는 그림 왼쪽에 보시면 이건 이제 오르면서 나타나는 간격이니까 상승 갭인 거고 하락할 때 나타나는 건 하락 갭이 되는 거고요. 갭에도 용어가 있어요. 맨 바닥주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돌파 매매 뭐 아무데나 다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 돌파 매매의 그 명칭은 뭐냐면 바닥에서 매집된 물량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름의 긴 기간을 가지고 다 모으다가 이제 끝났다. 바닥에 있는 물량들 확인도 끝났고 체크도 끝났다. 다 사도 된다. 그래서 시가를 기준가를 팡 뛰어넘을 정도로 물량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5%나 7% 정도 시작과 동시에 탕 튀어갖고 시작해요.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끝나요. 쫙. 그러면 거래량이 이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겠죠. 이런 종목들은 샀는데 내리잖아. 2달 동안 계속 마이너스인데 가만히 갖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요. 왜? 저 사람들이 다 검토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올릴 거라고 저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름의 정보와 뭐 기타 등등 뭐 확인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을 확인하고서 돈을 썼잖아요. 경제 논리에서 돈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대개 돌파갭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용어로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제2차 상승, 파동으로 얘기하면 3파, 파동, 두 번째 파동을 만들기 위한 상승 갭이다. 그리고 그 위는 여기 소멸겹이라고 썼는데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고요. 요거를 세 번째 소멸하기 직전에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나오는 갭은 아일랜드 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하락 갭은 이제 소멸 갭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갭의 이제 이름이고요. 갭 상승과 주가 흐름. 상한가 종목에서 갭을 메우는 장대 양봉은 무조건 탈출 신호다. 이만큼 돈을 썼는데 이 돈이 본전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장대 양봉에 의해서. 일단 고점을 치고 가는 고가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은 다 그렇진 않지만 확률상 봤을 때 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비싼데 왜 팔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개인들은 그 비쌀 때 잘 안 팔거든요. 더 올라간다고 막 다시 막 들어오죠. 올라야 들어오는 게 개미인데 올랐을 때 팔아제낄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력이라는 거죠. 외국인든 기관이든 그 세력이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표현하는데 드러낸 것 치고는 좀 과하다. 왜? 갭을 깨버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내린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그 캔들 이론 중에서 그 혼마가 활동하던 지역 이름이 사케다예요. 그 사케다 오전법, 뭐 사케다 전법 이러니까 사케다라는 사람이 만든 건 줄 아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정식 명칭은 혼마라는 한 350여 년 전에 일본의 미국 거상이 나라를 거의 뭐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큰 그 부를 움직이는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뭐 일본 그 사람이 살던 지역 뭐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제 그 책으로 써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사케다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케다 오전법이나 혼마 문에 뭐 잠깐 까먹었는데요. 그 혼마가 얘기하는 혼마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 일본 캔들 이론이나 다 같은 데입니다. 혼마라는 사람이 만든 캔들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혼마가 활동했던 지역이 사케다라는 지역의 명칭인 거고요. 사케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그 매매대가 내지는 이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활용 방법이 되겠죠. 그 이제 사케다 오전법 중에 이제 뭐 30, 3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300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30은 갭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소개한 겁니다. 갭 상승 그 현대로 얘기하면 갭 상승, 갭 하락을 그 일본 용어로는 비운다, 빌공인데 위로 확 띄우고 날아가 버릴 정도로 공기를 확 불어넣어 버린 거죠. 이 30 이거를 굉장히 과열됐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이 주가를. 그래서 이제 이런 쉬지 않고 뛰는 구간이 3번 반복되면 비는 구간이 3번, 갭상승이 3번이 눈에 확인이 되면 과열됐으니 매도하고 쉬어라 라는 얘기예요. 빈 거가 3번. 그래서 갭상승이 3번 연속 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쯤에서 매도를 적당한 때 매도하고 쉬어라. 그리고 다음 매매에 대비하라.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케다 전법 중에 나오는 3000, 삼산 이거는 이제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이런 내용하고 비슷해서 이제 해본 거고요. 뭐 그 중에 다른 내용 중에 뭐 3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해석의 오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캔들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캔들은 일본식 그 주식 해석 방법이다. 그리고 이 캔들의 의미는 한 개로 있는 거, 두 개로 있는 거, 세 개로 있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개, 두 개, 세 개 출현한 캔들이 몸담고 있는 추세를 파악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논지를 가지고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